새벽 2시의 지하철역은 우리가 알던 낮의 활기찬 공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길게 늘어지고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체 모를 습기와 금속성의 비린내가 가득 차오릅니다. 특히 서울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옥수역은 밤이 깊어질수록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압박감을 뿜어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도 없는 텅 빈 승강장에서 누군가 당신의 뒷덜미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로 저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기차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밤 그 평범한 의문은 한 청년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할 수 없는 악몽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최민혁은 서울의 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 요구로 인해 그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열정을 쏟아부어 작업을 마친 그가 사무실을 나섰을 때 도시의 소음은 이미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그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3호선 막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수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기름기가 마른 기계음을 내며 삐걱거렸고 민혁의 발걸음 소리는 높은 천장에 부딪혀 기분 나쁜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안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취객 한두 명쯤은 벤치에 널브러져 있을 법도 한데 그날따라 승강장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터널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구멍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목구멍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적막을 견디기 위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즐겨 찾는 괴담 커뮤니티에 접속한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찍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텅 빈 승강장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지금 옥수역인데 분위기 대박이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막차 기다리는 중인데 아무도 없음.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다 들릴 지경임. 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였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역, 거기 유명하잖아. 빨리 집에 가라. 뒤도 보지 말고. 사진 오른쪽 끝에 저거 뭐야. 같은 실없는 농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혁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민혁의 시선이 승강장 저 멀리 반대편 끝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선로와 승강장의 경계선인 노란 선 바로 앞에 서서 몸을 이상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갈수록 기괴해졌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상체가 뒤로 완전히 꺾였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허공을 휘저으며 알 수 없는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커뮤니티에서 대박을 터뜨릴 만한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여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줌을 당겨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점점 더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얼굴을 가렸지만 가끔 틈새로 보이는 그녀의 피부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민혁은 촬영한 영상을 다시 커뮤니티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와, 진짜 미친 여잔가 봐. 여기서 춤추고 난리 났음. 이거 실화냐?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천 건을 돌파했고 댓글창은 광기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사이로 고스트헌터 99라는 아이디를 가진 유저가 남긴 댓글이 민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거기서 도망치세요. 그 여자 발밑을 보세요. 그림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여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자의 동작보다 반 박자 늦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민혁은 소름이 돋아 스마트폰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직접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여자의 발치에 비친 그림자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승강장의 조명 아래로 비친 여자의 그림자는 정말로 기묘했습니다. 여자는 팔을 올렸는데 바닥의 검은 형체는 여전히 팔을 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자의 동작을 흉내내며 뒤늦게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춤이 멈췄습니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고 멀리서 전동차가 들어오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두두두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동차의 전조등이 터널 안쪽을 밝히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민혁은 안도했습니다. 열차가 오면 이 기분 나쁜 상황도 끝이 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굴 전체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게 찢어진 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입 안에는 검게 썩어가는 치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그녀는 민혁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승강장 아래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기관사의 급정거 소리와 철제가 마찰하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가 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혁은 공포에 질린 차에 열차와 선로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분명히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피가 튀고 시신이 훼손되었어야 할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멈춰 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옷가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열차 밑에 어두운 공간에서 차가운 바람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전히 커뮤니티에 알림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스트헌터 99의 마지막 댓글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아주 가깝고도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뼈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괴한 드드득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리는 여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민혁의 뒤에 있는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어깨 위로 창백하고 긴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였고 옥수역의 마지막 열차는 문을 연 채 고요한 죽음의 침묵 속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긴 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손가락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촉감은 단순히 피부에 닿는 느낌을 넘어 척추를 타고 내려가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듯한 파괴적인 냉기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그 정체 모를 형체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보며
민혁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인간의 성대는 얼어붙는 법입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눈으로 유리창 속의 그림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 순간 지하철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띠링 하는 경쾌한 도착 신호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민혁에게 구원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뒤로 빼며 열차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공기를 가르는 서늘한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열차 안으로 굴러 들어온 민혁은 바닥을 기어 가장 먼 좌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지하철 특유의 먼지 섞인 공기가 오히려 생존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차 문이 닫혔습니다. 푸슈하는 기압 빠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열차 너머 승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전 선로로 뛰어내렸던 여자도, 그의 어깨를 짚었던 그 기괴한 손의 주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옥수역 승강장은 여전히 창백한 조명 아래 정지된 화면처럼 고요했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혁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이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민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감촉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전 촬영했던 영상과 커뮤니티의 댓글들은 이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조회수는 벌써 수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사람들의 댓글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광기 어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민혁에게 개인 메시지 DM가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 도망치라고 경고했던 고스트 헌터 99였습니다. 메시지: 지금 열차 아닙니까?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찍은 영상 14초 지점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깨를 조심하세요. 그들은 한번 표적을 정하면 절대로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민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4초 지점, 여자가 선로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찰나였습니다. 민혁은 영상을 정지하고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 뒤로 또 다른 작은 손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마치 등 뒤에 누군가가 엎혀 있는 것처럼 서너 개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여자의 목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손가락들이 민혁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혁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열차는 터널을 통과하며 거친 소음을 내뱉었습니다. 지하의 어둠이 창밖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민혁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혹시라도 변할까봐 두려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역까지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형광등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명멸했습니다. 깜빡이는 빛 사이로 열차 끝칸에 연결 통로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마찰하는 소리가 빈 열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 통로 너머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쩍하고 물기 젖은 살덩이가 바닥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듯한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좌석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리만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인 약수역에 진입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혁은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2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자신을 압박해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개찰구를 뛰어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야 비로소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멈춰 섰습니다.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늦은 밤 가로등 아래로 취객들이 지나가고 택시들이 매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지하 깊은 곳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도어락의 이중 잠금 장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억지로 눈을 감으며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뇌리에는 그 눈 없는 여자의 찢어진 입만이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혁은 얕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드득, 드득 방 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소리는 벽 너머가 아니라 바로 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소리는 그가 바닥에 던져놓은 가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의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 않았지만 진동 모드도 아닌데 본체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며 기괴한 기계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의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알림의 내용은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민혁이 올린 사진에 태그를 걸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민혁은 홀린 듯 알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찍었던 옥수역 승강장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진 속에 어두운 구석진 곳들을 하나하나 사각형으로 태그해 놓았습니다. 태그를 클릭할 때마다 작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있음, 여기도 있음, 당신 뒤에도 있음. 그리고 마지막 태그는 사진 속 민혁의 그림자 위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순간 민혁의 방 화장실에서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콱 하며 쏟아지는 물소리와 함께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굉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혼자 살고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뿌연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것엔 물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결심한 듯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화장실 안은 온통 수증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샤워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둘러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습기 찬 거울 속에는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만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울의 습기를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습기가 닦여나간 거울 속에는 민혁의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혁의 어깨 뒤에 매달려 있는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창백한 손가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민혁은 입을 벌려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민혁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가 민혁보다 먼저 움직이며 그의 입을 양옆으로 찢어버릴 듯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실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에 그것은 이제 거울 밖으로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째어적하는 소리와 함께 민혁의 눈앞에서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난 거울 파편 하나하나에 민혁을 노려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옥수역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 전체를 먹어치우기 위해 따라온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저주였습니다. 민혁의 방 안으로 다시 한번 그 기괴한 춤추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조각난 거울 파편들이 방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은 달빛을 반사하며 마치 바닥에 깔린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민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혁은 손등에 박힌 작은 유리 파편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숨을 죽이고 파편 속의 이미지를 응시했습니다. 조각난 거울 속에 자신은 여전히 기괴한 각도로 입을 찢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의 반사가 아니라 유리를 경계로 나누어진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악마의 형상이었습니다. 민혁은 비명을 삼키며 방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스마트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지금의 민혁에게는 이 지옥 같은 침묵을 깨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낮고 갈라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십시오. 거울이 깨졌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신촌역 7번 출구 앞 24시 카페로 오십시오.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화는 대답할 틈도 없이 끊겼습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고스트헌터 99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과 겉옷을 챙겨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 계단을 단숨에 뛰어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신촌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민혁은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그 눈 없는 여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카페는 불빛이 환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후드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신문 스크랩과 낡은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혁이 다가가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퀭한 눈과 며칠은 밤을 사운 듯한 초췌한 안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기묘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 아이디는 아실 테고 이름은 김진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민혁의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더니 말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민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여자는 누구고 왜 나를 따라오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민혁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옥수역 승강장에서 한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여자의 얼굴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옥수역은 단순한 환승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원한이 깊게 서린 땅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귀신 이야기를 도시전설로 치부하지만 그 전설의 뿌리에는 항상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저 역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열차를 기다리다 실수로 아이의 손을 놓쳤고 아이는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열차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차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고 이후 옥수역에서는 이상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차 시간대의 말입니다. 당신이 본 그 기괴한 추모은 사실 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순간 열차의 강한 바람에 휩쓸려 사지가 뒤틀리며 아이를 붙잡으려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민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재미로 찍어 올렸던 그 영상이 한 여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등 뒤에 있던 손가락들은 아이였나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등에 매달려 함께 저승으로 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이를 놓지 못해 구천을 떠돌며 산 사람의 생명력을 갈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그것을 수천 명에게 퍼뜨리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이 세상에 확고하게 고정해버리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고 당신의 공포를 먹으며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옥수역에서 발생한 역대 사고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살 사건, 추락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마비. 모든 기록의 공통점은 사고 직전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춤추는 여자를 보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울이 깨졌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환각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집요하게 따라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 어떻게든 멈출 방법이 없습니까? 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이 직접 그들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옥수역, 그 차가운 선로 위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원한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도망치는 자는 반드시 잡히지만 마주하는 자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카페의 밝은 형광등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민혁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수는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벌써 찾아왔군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카페 통유리창 너머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하늘색 원피스의 여자가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괴한 춤을 추며 카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그녀를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가 이제 민혁의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봐. 나를 찍어줘. 민혁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안의 스피커에서 나오던 음악이 멈추고 기괴하게 변조된 민혁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민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장입니다. 옥수역으로 가야 합니다. 막차가 끊기기 전, 역의 전원이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그곳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뛰쳐나와 진수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차창 밖으로 여자의 얼굴이 달라붙었습니다. 눈이 없는 그 얼굴이 유리창에 밀착되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드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차 유리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새벽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백미러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자가 지면에서 몇 인치 떨어진 채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춤을 추며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아이의 수많은 손가락들이 마치 거미의 다리처럼 움직이며 차체를 붙잡으려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저게 계속 따라와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핸들을 꽉 쥐고 전방만을 주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수역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영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묶여있는 감옥이기도 하니까요. 제발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민혁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 옆에서 여자의 웃음소리와 민혁 자신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는 자신이 지금 차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그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시 그곳이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옥수역 입구. 입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 안에서는 이미 전철이 운행을 멈춘 듯 깊은 정막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민혁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발을 구르는 듯한 웅장하고도 불길한 진동 소리를 말입니다. 내립시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의 정신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 지하의 지옥으로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말입니다.